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연답다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의도 방송국 복도를 따라 걸으며 서인아는 핸드폰으로 마지막 원고를 검토했습니다. 오늘도 그녀의 인스타그램에는 수천 개의 좋아요가 쌓여 있었죠. 결혼은 과학이다라는 그녀의 최신 칼럼이 또다시 화제의 중심에 선 겁니다. 이나 선배, 오늘도 인기 폭발이네요. 문지우가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이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는 3년째 이나의 에디터로 일하며 전형적인 연애 실전주의자였습니다. 33세 이나가 단 한 번의 연애 경험도 없다는 사실은 지우만 알고 있는 비밀이었죠. 오늘 미팅이 뭐라고 했지? 출판사? 아니에요. 방송국이에요. 새 프로그램 자문 요청이랍니다. 이나는 놀라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칼럼과 팟캐스트는 이미 유명했지만 텔레비전은 처음이었어요. 회의실 문 앞에 도착하자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론은 완벽해. 감정은 통제할 수 있어. 서인아 작가님 마침 잘 오셨네요. 조한결 PD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는 36살의 젊은 PD로 트렌디한 예능 프로그램들을 여럿 히트시킨 인물이었죠. 저희가 기획 중인 사랑의 재판소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결혼과 이혼에 대한 양측 전문가의 토론을 중심으로 한 리얼리티 쇼입니다. 이나는 관심을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흥미로운 주제네요. 결혼에 관해서라면 제가 도울 수 있을 겁니다. 네, 작가님의 사랑의 방정식 시리즈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결혼을 옹호하는 측과 비판하는 측 두 전문가가 필요해요. 작가님은 물론 결혼 찬성 측이시고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차콜 그레이 정장을 입은 그는 날카로운 눈매와 단정한 외모가 인상적이었어요. 하도윤 변호사님 늦으셨네요. 이나는 그 이름을 즉시 알아들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였죠. 그의 냉철한 인터뷰는 종종 이나의 칼럼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판이 길어졌네요. 하도윤은 간결히 대답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제야 이나를 발견한 듯 그는 눈썹을 살짝 올렸어요. 서인아 작가님이시군요. 칼럼 잘 보고 있습니다. 이나는 그의 말투에서 미묘한 빈정거림을 느꼈지만 전문가다운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변호사님의 인터뷰도 종종 봤어요. 항상 흥미롭더군요. 한결이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을 느끼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완벽해요. 이런 케미가 바로 우리가 찾던 거예요. 하도윤은 서인아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결혼 전문가로 이름을 날리는 여자의 눈빛에서 묘한 순수함이 느껴졌어요. 이론만 알고 현실은 모르는 타입이군.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프로그램 컨셉은 이렇습니다. 한결 PD가 태블릿을 두 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랑의 재판소는 결혼을 앞둔 커플들의 고민을 두 전문가가 상반된 시각으로 조언하는 쇼예요. 서인아 작가님은 결혼을 지지하는 애드보켓, 하도윤 변호사님은 경고를 주는 데빌스 애드보켓 역할입니다. 도윤은 눈살을 살짝 찌푸렸어요. 저를 악마로 설정하시는 건가요? 한결이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요, 단지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역할이죠. 변호사님이 다루신 이혼 사례들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이나가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결혼은 과학이니까요. 논리와 시스템으로 풀어낼 수 있어요. 도윤은 짧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과학이라고요? 법정에서 사랑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지만 동시에 가장 무의미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계약서에 영원이라는 문구는 없거든요. 이나는 그의 비아냥거리는 태도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전문가답게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변호사님은 관계가 파괴된 후의 모습만 보시니 그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겠네요. 하지만 사랑은 설계할 수 있고 결혼은 그 완성입니다. 회의실 안에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한결은 두 사람의 대화를 흥미롭게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해요. 이렇게 대립되는 시각이 바로 우리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다음 날 도윤은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새로운 이혼 소송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무실 벽에는 수많은 승소 기록과 함께 법률 서적들이 가득했어요. 7년 전 자신의 이혼 이후 그는 오직 일에만 집중해왔죠. 변호사님, 서인아 작가의 프로필 자료와 첫 녹화 일정입니다. 비서가 내민 서류를 받아든 도윤은 이나의 프로필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33세 나이의 칼럼니스트, 작가, 강연자로 활동하며 특히 결혼 상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녀의 개인 생활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습니다. 경험 없이 어떻게 사랑을 논할 수 있지? 도윤은 의문을 품었어요. 그의 경험으로는 사랑이란 감정은 항상 이성을 압도했고 결국엔 법정에서 모두 증발해버렸습니다. 수백 건의 이혼 사건을 다루며 그는 영원한 사랑이란 환상에 대해 완전히 냉소적이 되었죠. 첫 녹화는 다음 주 수요일이군요. 도윤은 달력에 메모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 출연이 내키진 않았지만 법률 지식 전파와 함께 자신의 전문성을 알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 서이나라는 여자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스튜디오는 화려한 조명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랑의 재판소란 타이틀이 세트장 중앙에 크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서이나는 분장실에서 마지막 메이크업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거울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며 긴장된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첫 방송 떨리시죠? 문지우가 다가와 이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생각보다는 괜찮아. 그냥 하도윤 변호사가 좀 신경 쓰이네. 이나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 사람 내 칼럼을 완전히 반대하는 입장이잖아. 지우는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더 재미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차갑지만 섹시한 스타일. 이나는 눈을 굴렸어요. 나는 그의 외모보다 논리가 더 걱정돼. 법정에서 단련된 말솜씨로 내 이론을 공격할 테니까. 다른 한편 하도윤은 이미 세트장에 도착해 대본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네이비 수트를 입은 그는 냉정하고 단정한 모습이었죠. 그의 눈에 서이나가 들어오자 그는 무심한 듯 고개를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나가 전문가다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도윤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첫 방송이네요. 긴장되지 않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사랑과 결혼에 관한 저의 이론은 충분히 검증됐으니까요. 도윤은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이론보다 증거를 중요시합니다. 법정에서는 감정보다 사실이 우선하니까요. 녹화가 시작되고 첫 번째 커플이 등장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5쌍의 커플이 각자의 고민을 털어놓는 형식이었어요. 첫 커플은 3년 동안 사귀었지만 결혼 전 재정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분께 결혼 전 계약서 작성을 권합니다. 도윤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감정은 변하지만 계약은 명확합니다. 이혼율이 50%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준비 없는 결혼은 재앙의 시작입니다. 이나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계약이 아니라 대화가 필요해요. 결혼은 서로의 가치관을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재정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간 커플의 결혼 만족도는 30% 더 높았어요. 두 사람의 논쟁은 점점 치열해졌어요. 스튜디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의외로 도윤의 현실적인 조언과 이나의 이상적인 방향성이 묘하게 균형을 이루며 방송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죠. 오늘 녹화 정말 좋았습니다. 한결 PD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두 분의 케미가 최고였어요. 시청률이 상당히 나올 것 같습니다. 도윤은 피식 웃었습니다. 케미라뇨? 우리는 완전히 반대 의견을 냈는데요. 바로 그거예요. 한결이 손뼉을 쳤습니다. 시청자들은 그런 대립을 좋아해요. 다음 주에는 웨딩 박람회 현장 촬영이 있습니다. 두 분이 함께 다양한 부스를 방문하며 의견을 나누는 거죠. 이나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어요. 현장 촬영이요? 그건 계획에 없었는데 프로그램이 히트 조짐을 보여서 확장하기로 했어요. 두 분의 일정 조율은 제가 맡을게요. 도윤과 이나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둘 다 내키지 않는 기색이었지만 이미 계약된 상황이었죠. 알겠습니다. 도윤이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단, 제 일정에 최대한 맞춰주셔야 합니다. 이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튜디오를 나서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한결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그의 예상대로 두 사람의 대립은 완벽한 시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웨딩 박람회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드레스, 턱시도, 웨딩 플래너, 허니문 패키지까지 결혼과 관련된 모든 것이 전시되어 있었죠. 서이나는 로즈핑크 블라우스에 화이트 팬츠를 입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하도윤은 이미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평소와 같은 다크 컬러의 캐주얼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나가 다가가 인사했어요. 도윤은 시계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정시에 오셨네요. 촬영팀은 아직인가 봅니다. 한결 PD가 조금 늦는다고 연락이 왔어요. 장비 세팅 때문이에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둘은 나란히 서서 지나가는 예비 부부들을 바라보았어요. 이나는 그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미소 지었지만 도윤의 표정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왜 결혼 상담가가 되셨나요? 도윤이 문득 물었어요. 개인적인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나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전문가적인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제 부모님이 별거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완벽한 결혼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싶었죠. 모든 관계는 노력과 이해로 개선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도윤은 피식 웃었어요. 이상적이군요. 하지만 현실에서 결혼은 종종 오해와 실망의 연속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이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직업적 경험입니다. 100건이 넘는 이혼 소송을 담당하다 보면 사랑이란 감정이 얼마나 취약한지 알게 됩니다. 그때 한결 PD와 촬영팀이 도착했어요. 두 분 벌써 이야기 중이셨네요. 오늘은 자연스럽게 박람회를 둘러보며 각자의 관점을 이야기해주세요. 촬영이 시작되고 두 사람은 다양한 부스를 방문했습니다. 웨딩 드레스 앞에서 이나는 눈을 빛내며 말했어요. 드레스는 신부의 꿈을 상징합니다. 삶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의미죠. 도윤은 가격표를 보며 대꾸했습니다.
평균 3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하는 드레스를 단 하루 입기 위해 지출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이혼 시 이런 감정적 소비가 후회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웨딩 케이크 부스에서도 비슷한 충돌이 있었어요. 이나는 케이크의 상징성과 아름다움을 강조했지만 도윤은 실용성과 비용 효율을 따졌습니다. 그러다 예식장 계약 부스에서 한 커플이 상담사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들은 계약 조건을 두고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도윤이 갑자기 말했어요. 그는 카메라를 무시하고 그 커플에게 다가갔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해 보셨나요? 위약금 조항이 불공정해 보이는데요. 이나도 따라가 상황을 살폈어요. 그녀는 커플의 표정을 읽고 곧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두 분 결혼이 언제인가요? 2달 후에요. 여자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예식장이 갑자기 계약 조건을 바꾸려고 해요. 도윤이 계약서를 검토하더니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이 조항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에 위배돼요. 이나는 커플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두 분의 특별한 날이 스트레스가 되어서는 안 돼요. 대화로 해결해봐요. 놀랍게도 도윤과 이나는 함께 그 커플을 도왔어요. 도윤은 법적 조언을, 이나는 감정적 지지를 제공했죠. 1시간 후 문제는 원만하게 해결되었고 커플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생각보다 팀워크가 좋으시네요. 한결 PD가 즐거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렇게 실제 문제 해결까지 담아내다니 오늘 촬영 정말 훌륭했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도윤은 이나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조언은 이론적이긴 했지만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위안이 되었어요. 커피 한 잔 더 드릴까? 도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나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차가움이 아닌 다른 감정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스튜디오 촬영이 계속되면서 서이나와 하도윤은 반복되는 만남을 가졌습니다. 처음에 날카로운 대립은 어느새 서로를 인정하는 토론으로 변해갔어요. 이나는 도윤의 현실적인 조언에서 배울 점을 발견했고 도윤은 이나의 이상주의가 때로는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프로그램은 특별 기획으로 부부 상담소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사랑을 다시 찾는 곳이라는 상담소는 이혼 위기에 처한 부부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장소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현장입니다. 한결 PD가 설명했어요. 여기서 상담을 받는 세 쌍의 부부를 만나고 두 분의 관점에서 조언해 주시면 됩니다. 이나는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의 칼럼은 주로 결혼 전 상담이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오랜 결혼 생활의 위기는 다소 낯선 영역이었죠. 걱정되세요? 도윤이 조용히 물었어요. 이나는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론과 실제는 다르니까요. 이분들은 정말 심각한 문제를 겪고 계실 텐데 그래서 때로는 이혼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도윤이 말했어요. 모든 관계가 노력으로 해결되진 않아요. 첫 번째 부부는 15년 차 결혼 생활 중인 김민수와 박지영이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오랜 시간 쌓인 소통 부재와 서로에 대한 기대 차이였어요. 저희는 이제 서로 할 말이 없어요. 지영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아이들 때문에 버텼는데 이제 아이들도 다 컸고 도윤은 그들의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했어요. 법적으로 이혼은 복잡한 과정이지만 두 분이 더 이상 관계 회복을 원하지 않는다면 선택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나는 다른 접근법을 제안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은 쉽게 버릴 수 없는 역사예요. 혹시 서로에게 진심을 이야기해 본 적이 있나요? 진짜 마음을 방어 없이? 이나의 질문에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상담은 예상보다 감정적으로 흘러갔습니다. 도윤은 이혼의 현실적인 측면을 설명하면서도 의외로 그들의 관계를 섣불리 단정짓지 않았어요. 이나는 감정적 연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노력하지 않는 관계는 지속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두 사람은 스튜디오 근처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가을의 마지막 빛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잘하셨어요. 도윤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실적이면서도 희망을 주는 조언이었습니다. 이나는 미소 지었어요. 변호사님도요. 차갑게만 느껴졌는데 사실은 신중하신 거였군요. 직업상 감정을 배제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도윤이 설명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감정이 없는 건 아니죠. 그때 이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한 그녀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어요. 죄송해요.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나가 전화를 받는 동안 그는 잠시 거리를 두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이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를 끄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무슨 일인가요?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제가 상담했던 커플이 결혼식 일주일 전에 파혼했대요. 제 칼럼을 읽고 상담받았던 분들인데 도윤은 놀랐지만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게 왜 작가님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너무 이상적인 조언만 했나 봐요.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한 거죠. 이나가 자책했어요. 저는 경험도 없으면서 사랑을 논했어요. 도윤은 조용히 이나의 옆에 앉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그의 따뜻한 태도에 이나는 놀랐어요. 모든 관계는 당사자들의 선택입니다. 도윤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당신의 조언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이나는 도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현실주의자라고만 생각했던 그의 눈에서 이해와 공감이 느껴졌어요. 처음으로 이나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사실 저는 한 번도 진짜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도윤은 서이나의 고백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그녀를 오해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 전문가라는 타이틀 뒤에 숨겨진 진짜 이나를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요? 그런데 어떻게 그토록 사랑과 결혼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별거하셨어요. 그 후로 완벽한 결혼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죠. 책을 읽고 연구하고 상담 기술을 배웠어요. 하지만 정작 제 자신은 감정에 서툴러요. 도윤은 무언가 말하려다 멈추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도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나의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었습니다. 계속 말씀해주세요. 도윤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사랑을 논리로 설명하려고 했어요. 통계와 패턴, 심리학적 이론으로요. 이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제 안전지대였거든요. 하지만 오늘 그 커플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알려준 건 사랑의 껍데기뿐이었다는 걸요.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의 어스름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어요. 도윤은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7년 전 이혼했습니다. 그 후로 감정보다는 법률에 의지하게 됐죠. 이나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몰랐어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많이 나아졌으니까요.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바꿔놓았죠. 사랑은 항상 기간 제한이 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두 사람 사이에 이상한 친밀감이 흘렀습니다. 서로의 약점과 상처를 나눈 것이 그들을 가깝게 만들었어요. 이나는 처음으로 이론이 아닌 진짜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도윤은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고 있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도윤이 물었어요. 그 커플 일로 상담을 그만두실 건가요? 이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더 배우고 싶어요. 이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요. 진짜 감정과 경험이 필요해요. 두 사람의 대화는 깊어졌고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카메라 없이 전문가로서의 페르소나를 벗어던진 채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이나는 매일 확인하던 뉴스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화면에는 결혼 전문가 서이나와 이혼 변호사 하도윤의 은밀한 데이트라는 제목의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어제 공원에서 둘이 이야기하는 사진이 선명하게 실려 있었죠. 급하게 전화를 건 이나는 곧 도윤과 통화할 수 있었어요. 기사 보셨나요? 이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방금 확인했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단순히 프로그램 관련 대화였다고 해명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어요. 기사는 계속해서 이어졌고 누군가 서이나의 과거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랑 전문가라는 비꼬는 제목의 칼럼까지 등장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도윤의 전처가 이나의 열성적인 팬이었다는 정보까지 공개된 것이었습니다. 세빈이라는 이름의 그녀는 이나의 조언을 따라 결혼 생활을 개선하려 했지만 결국 이혼으로 끝났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나는 사무실에 앉아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문지우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어요. 이나 선배 괜찮아요? 그 기사들 다 헛소리예요. 이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우야. 그들이 맞아. 나는 정말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었어. 이론만 알았지 진짜 감정은 몰랐어. 그때 도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진과 긴급 미팅이 있습니다. 오후 3시에 방송국으로 와주세요. 이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미팅 장소로 향했어요. 그녀의 전문가로서의 신뢰도가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아픈 것은 도윤과 나눈 진솔한 순간이 이렇게 왜곡되어 버렸다는 사실이었어요. 방송국에 도착하자 한결 PD와 도윤이 이미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결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기사 때문에 많이 곤란하시죠? 한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이런 관심이 시청률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도윤은 차갑게 말했어요. 저는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겠습니다. 이나와 한결 모두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의 표정은 다시 처음처럼 냉정하고 단단해져 있었어요. 왜요? 이나가 물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도윤이 짧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이 상황이 불편합니다. 그가 자리를 떠난 후 이나는 한결에게 자신도 하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나는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가 오해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윤은 이나가 자신의 과거와 이혼 사실을 기사거리로 이용했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사랑의 재판소는 두 메인 패널의 하차로 결국 폐지되었어요. 서이나는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최근에야 조금씩 칼럼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글은 예전과 달라졌어요. 이론적이고 완벽한 공식 대신 불완전하지만 진실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오고 서울은 첫눈으로 뒤덮였어요. 이나는 북카페에서 새 책 출간을 위한 북토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방정식을 지우다라는 제목의 이 책은 그녀의 변화된 관점을 담고 있었죠. 이나 선배, 오늘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아요. 문지우가 카페 내부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사전 예약이 100명이 넘었어요. 이나는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 지우야. 네가 없었으면 이 책도 나오지 못했을 거야. 선배가 솔직해져서 다행이에요. 사람들은 완벽한 전문가보다 진실한 인간을 더 좋아한다니까요. 이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도윤에 대한 생각이 여전히 그녀의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그와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몇 번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나? 아니면 자신을 정말 오해한 걸까? 북토크가 시작되고 많은 독자들이 이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실패와 두려움, 그리고 깨달음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동안 사랑을 이론화하려고 했어요. 수치화하고 분석하고 증명하려고요. 하지만 사랑은 증명하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거더군요. 그리고 경험에는 실패도 포함됩니다. 청중들은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어요. 질문 시간이 되었을 때 한 남성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사랑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지금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이나는 미소 지었어요. 예전에는 사랑은 노력과 이해의 합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사랑은 맞추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공식은 없어요. 단지 서로를 향한 끊임없는 걸음이 있을 뿐이죠. 북토크가 끝나고 사인회가 이어졌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줄을 서서 이나의 사인을 받았어요. 마지막 독자가 떠나고 이나는 지친 듯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정말 멋진 북토크였어요. 익숙한 목소리에 이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하도윤이 책을 한 권 들고 그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달라 보였어요. 여전히 단정했지만 눈빛이 부드러워졌고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이나가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랜만입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책 읽어봤어요. 정말 좋더군요. 이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재회에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커피 한잔 할 시간 있으신가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 구석 조용한 테이블에 앉았어요. 창밖으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왜 연락이 안 되셨어요? 이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해가 있었다고 여러 번 메시지를 보냈는데 도윤은 책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밑줄이 그어진 문장이 있었어요. 관계는 서로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시도다. 이 문장을 읽고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도윤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오해하고 그 오해를 풀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죠. 이나는 그의 솔직한 고백에 놀랐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을 이론으로만 설명하려 했으니까요. 도윤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실은 전철을 다시 만났어요. 정세빈이라고 당신의 팬이었던 기사에서 봤어요. 이나가 말했습니다. 그녀와 오해를 풀었어요. 세빈은 당신의 조언을 왜곡해서 이해한 게 아니었어요. 단지 나와 그녀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거죠. 이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도윤 변호사님. 도윤이라고 불러주세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카메라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으니까요.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어요. 3개월의 시간 동안 각자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이혼 변호사였지만 이제는 화해와 중재에도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이나는 자신의 칼럼이 이론만이 아닌 진짜 경험과 감정을 담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밖에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카페 안 두 사람이 앉은 테이블은 따뜻했습니다. 과거의 오해를 풀고 새로운 이해를 시작하는 겨울의 시간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겨울의 만남 이후 서이나와 하도윤은 조금씩 서로의 삶에 스며들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커피를 마시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그 만남은 더 자주 더 길어졌습니다. 둘 다 서로의 다른 세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어느 봄날 이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도윤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관계 회복을 위한 법적, 감정적 가이드라는 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도윤의 법률적 지식과 이나의 심리학적 접근이 만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내 사무실이 이렇게 밝아 보인 적은 없는 것 같아. 도윤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의 사무실은 여전히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몇 개의 화분이 창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나가 선물한 것들이었죠. 프로젝트 구성안을 가져왔어요. 이나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3가지 핵심 주제로 나눠볼 생각이에요.
대화의 기술, 감정의 법적 표현, 그리고 새로운 시작. 도윤은 관심 있게 이나의 설명을 들었어요. 그는 여전히 현실적이고 논리적이었지만 이제는 감정의 가치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나는 여전히 낭만적이고 이상적이었지만 현실의 한계도 받아들이게 되었죠. 생각보다 잘 맞네요, 우리. 도윤이 문득 말했어요. 처음엔 정반대였는데 이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반대가 아니라 다른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목적지는 같았던 거죠. 사람들이 더 행복한 관계를 만들도록 돕는 것. 두 사람의 대화는 점심시간까지 이어졌어요. 사무실 근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도윤은 조용히 이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번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사랑을 믿나요? 이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사람을 믿어요. 사랑은 그 다음이니까요. 도윤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사랑이라는 개념, 이론, 감정을 믿기 전에 먼저 사람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그때 비로소 사랑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비슷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법은 사람들 사이의 약속을 규정하죠. 하지만 그 약속의 바탕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해요. 식사를 마치고 카페로 자리를 옮겼을 때 우연히 조한결 PD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었어요. 두 분 정말 오랜만이네요. 한결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지금 어떤 관계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혹시 새 프로그램에 도윤이 미소를 지으며 말을 끊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개인적인 시간입니다. 한결은 웃으며 사과했고 두 사람은 다시 조용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카페 안은 따스하고 포근했습니다. 도윤 씨, 이나가 처음으로 존칭 없이 그를 불렀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처음엔 너무 다른 사람들이었는데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변화가 아니라 성장인 것 같아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 거죠. 이나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그녀는 도윤을 통해 현실과 한계를 배웠고 도윤은 이나를 통해 희망과 가능성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극단에서 중심으로 이론에서 경험으로 함께 성장하고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사랑의 방정식은 너무 단순했어요. 이나가 말했습니다. 실제 관계는 훨씬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죠. 하지만 그래서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 같아요. 도윤은 이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이혼 변호사가 이런 말하면 웃기겠지만 사랑은 계약이 아니라 여정인 것 같아요. 끝이 아니라 과정이죠. 이나의 눈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와 결혼 전문 칼럼니스트. 우리가 함께 내린 결론이 이거라니 아이러니하네요. 도윤도 웃었어요. 하지만 진심이에요. 당신과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서인아 씨. 창밖의 봄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론과 법률을 넘어 진짜 사람으로서 서로를 만난 두 사람.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사랑을 믿냐는 도윤의 질문에 이나는 대답했어요. 아니요, 이제는 사람을 믿어요. 사랑은 그 다음이니까요. 그들은 카페를 나서며 함께 우산을 썼습니다. 봄비를 맞으며 걷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가볍고 평온했어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같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감정과 이성, 이상과 현실이 조화를 이루는 그 길에서 두 사람은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어요.